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잠깐만요.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웃어요?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웃냐고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뭐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죠. 검사 인사가 이번에 지금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던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어쨌든 5년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적절하다고 것으로는 말씀드립니다. 소환 조사하는 방법밖에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작심한 듯 한동훈 장관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의 팀플 경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악선의 2022년에 팀플 경기죠.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그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여기에 재분류를 통해서 그 부패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영장범죄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공수를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제가 법사위원회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여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